다음 소식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는 올해 13분기 동안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인 31척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수주 성공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며 이는 수주 물량과 선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과 같은 조선주들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발주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특히 파나마 운하의 통행 제한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자체 수익원 발굴을 통해 저평가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주환원 정책 또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증권업계는 HD한국조선해양의 밸류에이션 할인폭이 과도하다고 분석하며 투자 의견 매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의 연결 자회사 실적 부진과 건설원가 상승은 별도 부문의 이익률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대신증권이 한화의 목표 주가를 15% 하향 조정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태양광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한화솔루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한화갤러리아의 주가 하락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화는 금융 부문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 감소와 방산 및 태양광 분야의 부진이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은 한화의 건설 부문 성장으로 인한 4분기 이후 실적 회복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주인 CTR 모빌리티와 명신산업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2%대의 낙폭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CTR 모빌리티는 한때 전 거래일 대비 2.43%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덕양산업의 주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관련 특허 취득 소식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동차 부품 관련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며 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실적이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영업이익 전망이 양호하고 최근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DB하이텍, OCI홀딩스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웅주가는 지주사 관련주 매수 유입으로 인해 크게 상승하였고 OCI홀딩스는 포스코퓨처엠과의 합작으로 배터리 음극재 코팅용 소재인 피치 생산을 시작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함께 휴맥스홀딩스 주가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으며 OCI홀딩스는 분할 이후 주가가 들쭉날쭉하면서 수익성 악화와 저공 비행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의 호조로 LS전선과 LS일렉트릭, LSIND 등의 실적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산 시황 악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트랙터 판매 감소가 LS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LS일렉트릭은 북미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한편 효성중공업의 주가는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으며 PNC테크 주가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외에도 펜텍과 코스텍시스의 주가가 실적 회복과 대량 차익 매물 소화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의 내년 영업이익 증가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최근 47만 9,500원으로 기록되었으며 이 회사의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1,6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연의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10% 감소했으나 연과 은의 판매량은 각각 15%, 21% 증가했습니다. 또한 단기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완화와 아연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연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전망되며 고려아연의 실적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목표 주가가 10%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17일 7,400원에 마감하며 전 거래일 대비 200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말을 앞둔 장에서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소폭 하락했으며 이는 일시적인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15일 360원 오른 7,530원에 마감했으나 5거래일 동안의 하락세로 인한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SK증권은 삼성중공업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회사의 실적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전망은 삼성중공업이 내년에 영업이익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올해 초 84,500원에서 10.06% 하락하여 아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약세는 부진한 실적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KB증권은 현대미포조선의 목표 주가를 87,500원에서 8만원으로 낮췄으며 이는 수익 추정치 하향 조정과 무위험 수익률, 베타 변화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 등 일부 조선사의 신규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의 주가는 장중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HD한국조선해양의 PBR 주가순자산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시장에서의 평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한화오션의 주가는 기관 대량 매도와 외국인 폭풍 매수 사이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S동서의 주가는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과 주요 프로젝트의 종료로 인해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및 환경사업 분야에서의 차별화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주가는 시간의 매매에서 강세를 보이며 부산시와 상공계의 에어부산 분리 매각 촉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모화학은 폐배터리 시장과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삼목에스폼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의 동반 상승으로 주가 상승 랠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거래일에 2.73% 오른 22,550원에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에 힘입은 결과로 보입니다. 반면 S-OIL의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ESG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함에도 불구하고 1.4% 하락한 68,7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증권은 S-OIL에 대한 견조한 실적 전망을 유지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SK가스의 주가는 0.89% 상승하여 14만 7,7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대량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경구용 콜레라 백신 개발에 따른 매수 기회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 거래일 3.32% 상승하여 9,9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의 목표 주가가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여러 증권사에 의해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4분기 세트 수요의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의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인해 4분기 실적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주가는 아이폰 15의 양호한 판매 성과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하이투자증권은 LG이노텍의 주가에 대한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가 이미 반영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연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최근 들썩이고 있으며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8% 상승하여 15만 4,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사의 압출 코팅용 폴리프로필렌 제품이 2023년도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롯데케미칼의 목표 주가를 20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내년부터 업황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전체 계열사 중에서 롯데케미칼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그룹 전체의 시가총액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은 롯데케미칼의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롯데케미칼의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MM의 인수 과정에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HMM의 주가가 예상과 달리 떨어지지 않아 회사의 몸값이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하림과 동원에게는 인수 가격이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은 1조 6,800억 원의 연구체 해결도 이들에게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LX그룹은 인수 의사를 사실상 접었으며 하림과 동원은 HMM 주가의 향방과 산업은행의 결정에 초조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HMM의 주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각 예정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HMM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HMM의 본입찰 과정에서 유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위아의 주가가 최근 다시 힘을 내고 있으며 18일 한국거래소에서 2.70% 상승하여 57,1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기관의 3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증권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의 전동화 밸류체인을 통해 2025년까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가 상승을 전망합니다. 그룹 순환출자 구조 해소와 정 회장의 안정적 승계를 위해 현대위아의 주가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제시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주력 사업 전환으로 인한 체질 개선이 현대위아의 실적 변동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현대위아의 주가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이화산업 주가가 18일 한국거래소에서 1.41% 하락한 98,000원에 마감했으며 이는 급등 이후의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반면 17일에는 5.59% 상승하여 15,120원에 마감하며 조정 국면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호석 유화학은 스프레드 개선이 내년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 주가가 유지되었습니다. 포스코DX의 경우 계열사 감속기 수주 소식에 따라 급등세를 보였으며 대유플러스 역시 저가 매수와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라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C의 주가가 최근 상당히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주로 사업 체질 개선, 특히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소재 사업에 대한 집중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20거래일 동안의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SK증권은 SK이노베이션과 SKC 등 일부 자회사의 주가 하락을 감안하여 SK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압출 코팅용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주목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SK그룹 전체 계열사 중에서 SKC와 SK텔레콤이 주가 상승률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들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부문은 내년부터 큰 폭의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부터 수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증권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매수와 28만원으로 신규 편입하였고 현대모비스의 2024년 실적은 매출액 64조 6천억 원, 영업이익 3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익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전동화 밸류체인은 2025년까지 양질의 수주 확대가 지속되며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연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여러 전문가에 의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은 디램 업황의 악화 우려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시장 수익률로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 전망의 하향 조정으로 인해 6개월 목표주가 역시 14,000원에서 12,500원으로 낮춰졌습니다.
4분기 영업실적은 3분기 대비 디램 가격의 안정화와 15%를 초과하는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증권업계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CN의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0.60% 상승하여 1,502원에 마감하면서 바닥권에서 벗어나 상승 전환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 중 S1이 4.18%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고, PS텍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9% 증가하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세종텔레콤은 0.15% 상승하여 662원에 마감했으며 MVNO 관련주인 S1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엠젠솔루션은 25.40% 상승하며 눈에 띄는 주가 변동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누스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9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4.60% 상승하여 19,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올해 초 46,600원의 신고가와 비교하면 현재 주가는 약 50% 하락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마트에서 지속가능 우수 브랜드 TOP사로 선정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누스의 주가 침체와 백화점 부문 및 지누스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사업의 가치 부각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누스는 무상증자 결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하반기에는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